네, 이번 시간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싹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닥터 플러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권영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권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골반 교정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직장인들 중에서 목이나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목과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통증의 진짜 원인은 골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하여서 실제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골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골반 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 플러스 주제는 골반 교정입니다. 평소에 다리 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시거나 골반이 좀 뒤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시간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골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골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죠. 예, 사진 보시겠습니다.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골격으로서 상체의 체중을 지탱함과 동시에 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대 역할로 하여서 네. 신체 전체의 체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관을 포함하여서 내부 장기들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 골반의 틀어짐이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데 남녀 근육이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더 근육이 발달하기 쉽고요. 네네. 여성들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에 비위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더 골반이 움직이기 쉽고요. 비틀어지기 쉽고요. 네. 특히 여성형 골반 같은 경우에는 보행 시에 좀 더 움직임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 틀어지기 쉽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발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양쪽 장요근이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요. 네. 장요근 사이로 복부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길게 이어져서 대퇴로 이어지는 큰 근육을 얘기합니다. 네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요근 사이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나오게 되고 장요근 뒤에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요근이 불균형이 와서 한쪽이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를 뚫고 나오는 신경들에도 압박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박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에게는 생리통, 그리고 네. 장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불량,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골반의 위에 장기들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네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골반이 위에 쌓여 있던 장기가 앞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아무리 살을 빼도 배가 네. 볼록하게 나오는 복부 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배만 맞습니다. 볼록 나오는 현상을. 예. 그럴 때 좀 골반 틀어짐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반드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허리통이나 골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골반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증상으로 우리가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골반 불균형의 자가 진단 테스트로는 먼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편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누울 때 한쪽으로만 눕는 것이 편하다든지 네네. 걷는 경우에는 팔자걸음 또는 안자걸음을 걷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배가 볼록하게 유난히 나왔다든지 네. 엉덩이가 처지고 하체 비만인 경우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양 어깨의 높이나 아니면 허리 높이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처음에 입을 때는 바지를 잘 입고 갔는데 치마를 입고 왔는데 걷고 나면은 치마나 바지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라든지 신발을 봤을 때 한쪽 신발굽이 더 많이 달아있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과하고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출산 후에 허리와 엉덩이 쪽에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네. 보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 많은 경우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딱 들었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체크를 유심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에 예. 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에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네네. 엉덩이가 짝꿍대로 보인다. 아니면 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어깨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듣고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도 골반이 틀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위로는 척추, 또 밑으로는 고관절, 또 다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골반은 신체의 하지와 상지를 연결해주는 신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요추, 흉추, 경추로 이어지는 전 척추와 아래쪽으로는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골반이 비틀리게 되면은 신체의 중심이 약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뇌에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다른 부위를 희생시켜서라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절을 비틀어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보상 기전 때문에 척추에서는 기능성 측만 커브가 나타날 수 있고 아, 하지에서는 다리 길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걸음걸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주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쉰다리가 생길 수도 있고 무릎에 만성적인 관절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 비틀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측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의사들이 척추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척추가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을 전만, 뒤로 굽어 있는 것을 후만이라고 하고요. 네. 측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옆으로 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옆으로.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측만증이라고 병명을 붙이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측만증들 대부분들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특발성이라는 말은 이런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뒤틀림에 의해서 측만증이 발생한다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골반 뒤틀림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척추와 요추에서 특히나 기능성인 측만 커브가 나타날 수 있어서 측만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반이 뒤틀리면 척추 측만증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다양한 사례 중에도 예. 유독 교정을 꼭 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일까요? 예, 환자분들 중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도 특정 부위 한 곳이 아니라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다든지 아, 수년간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네. 전신 내 불균형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통증 환자 말고도 권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네. 특히나 출산 후 여성분들입니다. 아, 임신 1기부터 보통 출산 후 5개월까지는 근육과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밀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인데요. 이 호르몬의 특성을 역으로 잘 이용하게 되면은 출산 직후를 피해서 네. 3에서 5개월 사이에 교정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교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모들은 예. 수유도 해야 되고 예. 몸의 면역력이나 그런 체력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병원에 가기가 좀 깨름직한데요. 예, 괜찮나요? 맞습니다. 가도 될까요? 예, 출산 후 20일 정도만 돼도 출산 시 약해져 있던 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후 3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셔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시간은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교정 치유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통이나 평소에 불편한 것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출산 후 3개월 이후의 산모들은 꼭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때 골반 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허리 통증도 있겠고 골반 통증도 있겠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중심이 기울어지게 되고 네.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골반과 연결된 전신의 관절을 비틀어서라도 뇌에서는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이거나 네. 아니면 근력에 불균형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당기는 근육과 이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중심이 맞아야 되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발원 정렬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네. 몸은 거기까지만 하고선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 그 상태가 체중의 한쪽으로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은 체중의 부하가 걸린 쪽의 근육에서는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과도한 체중 부하에 의해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이 어린 나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이 틀었다는 말은 골반 다리가 이렇게 두 개 다리가 있고요. 골반이 틀어진다는 말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지게 되면은 다리가 한쪽 다리는 직선이 되고 한쪽은 약간 대각선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각선은 직선보다 높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다리 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골반 양쪽의 근육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보행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보행의 이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러한 보행 이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걷다 보면은 골반의 변형 문제로서 휜다리, 짝꿍댕이, 오리궁댕이, 하체 비만 등의 미용상의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하자는 것은 골반은 단순히 골반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네. 골반 교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반이 틀어지면 하체 비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하체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골반 틀어짐이나 뒤틀림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부에서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체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림프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부종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지방 조직이 아닌 근육의 비대칭성이나 연부 조직의 비대로 인해서 하체 비만처럼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뒤틀렸다고 해가지고 하체 비만으로 바로 연결되기 힘들어 보이고요. 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들이 이 골반과 이 하체 쪽에 더 친화도가 높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에 의해서 또 약간 비만 쪽으로 그 지방이 쌓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하체 비만을 꼭 골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하체 비만이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골반이 틀어지거나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인데요. 네. 복부나 하체 비만에 인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골반 정경이 동반되게 되면은 체중을 받치는 기능에 무리가 오면서 네네.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오리궁뎅이 같은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오리궁뎅이요. 그럼 이 힙의 모양도 골반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아이, 그렇죠. 예. 오리궁둥이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이 기울어져서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위로 뚱긋하게 올라오고 요추의 과전만으로 인해서 네. 과도하게 엉덩이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얀다의 하지교차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오리궁뎅이처럼 엉덩이가 볼록하게 올라오고 요추에 과전망이 보이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크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는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골반의 앞쪽으로서 골반을 앞으로 정전시켜주는 근육들, 즉 장요근이나 아니면 대퇴직근 같은 근육이 짧아지고요. 또 개각선을 보시게 되면은 허리 뒤쪽에 있는 요추를 세워주는 기립근들이 짧아지게 되고요. 네. 이 반대로 반대쪽 대각선을 보이는 것처럼 복직근과
엉덩이 쪽에 대둔근이 약화가 되면서 강한 쪽으로 먼저 골반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자세가 엉덩이 근육은 위로 올라오게 만들고 요추는 전만을 나타나게 되어서 더 과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 부분들을 오리궁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자신이 매끈하고 건강한 힙라인을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음. 골반을 중심으로 척추도 함께 반듯해질 수 있도록 교정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반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나요? 예, 골반의 비대칭과 불균형은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발 원인과 전반적인 체형 형태를 검사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골반과 비틀어진 골격을 바로잡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을 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체형의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기 쉬운 걸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상적으로 골반이 바로 서 있고 골격이 바로 서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오른쪽 골반 환자분들 일반인들 보시기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네네. 빨간색 근육이 보이실 거고 하얀색 근육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인체가 구조가 변할 때에는 사실은 하나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근육 전체가 같이 작아져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빨간색 근육군이 보이게 되고 하얀색 근육군이 보이게 됩니다. 이 빨간색 근육들은 일을 많이 하고 얘들이 짧아져서 몸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근육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네. 하얀 근육들은 이완돼 있고 약화가 돼 있어서 약간 늘어나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왼쪽 같은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 빨간 근육들은 풀어주고 늘려줘서 일을 덜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하얀 근육들은 약화가 와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강화시켜서 이들을 두 개의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빨간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고 짧아진 근육을 펴주는 것이 도수치료라는 치료가 되겠고요. 약화가 되어 있는 하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운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때만이 사실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뼈와 이 근육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치료만으로는 좀 완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좀 교정을 받아야 되나요? 예,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체형 밸런스 분석을 통해서 골반 상태와 연결된 다른 체형의 불균형 정도를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주 2, 3회 정도씩 해가지고서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 운동 같은 걸 해보시거나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변형되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체형이 교정되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때까지의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해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끝까지 이 네.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가 네. 초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나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렇죠.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음. 의지와 노력 여하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점을 인지하시고 규정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 효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예, 골반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 그게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정을 통해서 척추, 골반 부위의 관련 통증과 그리고 체형이 균형 있게 교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오리궁둥이 체형이나 하체 음. 라인이 개선되는 몸매 보정 효과를 부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양한 전신의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예. 그럼 이런 골반 교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운동법이나 스트레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진을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허리 누르기라고 하는 골반 안정화 운동입니다. 네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에 그 허리를 등으로 밀어서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약간 압박을 준다는 느낌으로 밀고 계시면서요. 네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쭉 당기는 느낌으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보통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풀었다가 또다시 10초 정도 유지했다 풀었다가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하시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통이나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것들은 대부분 이 대퇴, 허벅지에서 올라오는 근육과의 관계가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햄스트링 근육과 장요근과 그리고 이상근 등의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골반의 가동성 운동입니다.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한쪽에는 좀 과도한 움직임이 있고 한쪽은 덜 움직이게 되는 움직임이 적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캐덴 카멜이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네 발 자세로 하신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앞으로 뒤로 움직여서 통증이 생기는지 아니면 과도한 움직임이나 어디 제한이 걸리는지를 보고 그쪽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또 다음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네.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려봐서 이런 동작에 제한이 걸리거나 어느 쪽이 과도하게 움직여지고 한쪽이 잘 안 되다든지 하면은 비대칭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두 개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골반 가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대표적으로 브릿지와 월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브릿지는 뭐 많은 분들이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발을 세워서 무릎을 골반 넓이로 둔 상태에서 네. 엉덩이를 들어준 자세입니다. 이건 대등근과 직립근 등을 조추의 직립근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서서 하는 방법으로는 그 벽에 기댄 상태에서 그 등으로 허리로서 등을 민 상태로 해서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퇴 근육들과 뒤 골반 잡아주는 대등근 등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집에서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시간과 돈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골반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 후에 우리가 또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인어공주처럼 옆으로 이렇게 꼬아서 앉는 자세 같은 것들은 네. 의식적으로 꼭 피하는 걸 좋겠습니다. 아, 이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허리와 다른 골반 주위의 근육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시면 좋겠고요. 평소에도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하시고 자꾸 일어나 서가지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좌식 생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네. 피곤하시더라도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시간을 내서 짬짬이라도 걷고 하시는 것들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대답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네.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왕도는 없습니다. 아, 너무 편한 방법이 없고 앉지 말고 서서 걷고 짬짬이 운동하라.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걷기 운동이요. 지금 말씀드린 운동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한테 적용시켜 봤을 때 이거 잘못하시게 되면은 요통이라든지 골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걷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걷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음, 동시에 이 운동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운동을 하셔도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이어지는 넓은 의미의 코어 근육들을 어렵지 않게 골고루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 하이힐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골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미용도 좋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이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속 걷기 운동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